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여고 시즌2 써니 이혜선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 이명수입니다. 자, 정신여고 시즌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정신여고 채널과 팟빵 나이사 채널,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나는 의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연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드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삼총사 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멀리 떨어진 베프들에게 서운해져요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여고 시즌2를 간절히 기다렸던 청취자입니다. 제 고민도 보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시즌1이 끝나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드디어 시즌2를 하네요. 저는 30대 여자이고 서울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3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고요. 괄호 JYP가 궁금해하실까봐 적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시즌1 바로. 들으신 분이군요. 네. 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연애도 일도 아닌 친구 사이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생 때부터 늘 붙어 다녔던 2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진 삼총사였고 대학도 집도 모두 서울에 있어서 그야말로 떨어질 틈이 없었습니다. 두 친구가 공무원이 되어 세종시에서 함께 살기 전까지는요. 처음엔 친구들의 합격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두 친구는 저를 제외한 둘이 함께 산다는 것에 미안해하고 불편해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가족 문제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던 제가 엇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위로해준 이 친구들이야말로 저에게는 진짜 가족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저만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고 예전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어 요즘 너무 슬픕니다. 가끔씩 울컥하고 눈물이 터지기도 해요.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유치하고 철없어 보인다는 걸 알지만 심적으로 크게 의존해왔던 친구들이라 그런지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친구들 잘못이 아닌 걸 잘 알면서도요. 착한 제 친구들은 이런 제 맘을 눈치채고 저를 더 챙기려고 하지만 자꾸만 우울해지고 이 세상엔 나 혼자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남자친구가 위로를 해줘도 화하기만 합니다. 뭔가 가족을 잃어가는 느낌이라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나아질까 싶기도 하지만 글쎄요. 친구들도 본인들의 삶을 살아갈 거고 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 독립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마음으로 홀로 서는 법 없을까요?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롭죠. 이 삼총사는 진짜 친한 네. 친구였나 봐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렇게 저 둘은 같이 사는데 나만 다른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는 걸 보니까. 근데 이 질투를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대학교 때 저도 되게 친한 친구랑 같이 살다가 저랑 제 친구 사이에 또 다른 친구가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때 같이 살던 친구가 다른 일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저랑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랬는데 걔네 둘이 이제 친해지는 거 보니까 되게 좀 그때 대학생 때인데도 되게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만약에 벌어진다면 지금도 전 질투 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두 사람은 같이 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살진 않죠. 각자 뭐 결혼을 하거나 뭐 네. 그랬겠죠? 저 빼고 이제 그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하고. 저는 이 사연 보면서 결혼을 하면 나아질까 싶기도 하지만 요거 이제 본인이 결혼을 하면 나아질까 싶다라는 그렇죠. 네. 표현이었는데 저는 그 두 친구 같이 사는 두 친구 중에 하나가 결혼해가지고 헤어지면 해결된다. 네, 그래서 두 사람한테 자꾸 소개팅을 시켜줘라. 남자를 소개해줘라. 그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 정도로 친하고 이렇게 의지를 했던 친구라고 하면 남자친구가 생겨서 남자친구랑 노는 게 또 질투나지 않을까요? 약간? 자기도 남자친구 있는데 뭘?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아니야, 그건 괜찮을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질투가 나는 거니까 이 두 사람한테 각각 남자친구를 만들어 주면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그 둘의 추억이 쌓이는 게 싫은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예. 뭔가 셋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모르는 그 두 명이만 아는 그런 얘기를 하면 순간 되게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예전엔 다 알았는데 이제 모르잖아요. 그 남자들은 똑같이 이렇게 삼총사가 있다가 둘이만 같이 살고 하나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 한 명이 질투하거나 난 모르는 둘만의 추억을 저들이 만든다고 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는 성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 어떤 남자애는 그 친한 형들이 있는데 그 무리에서 형은 나랑 친해 저 형이랑 친해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애가. 몇 살이요? 네? 몇 살이요? 나이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고. 30대 초반이요. 음, 질투를 안 하는 지금은 거는 30대 초반이죠. 내 문제구나. 그냥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요. 어릴 때 또 그런 거 20대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전문가 네, 의견을 좀 네, 들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끼어 들어갈 틈이 없었네요. 근데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진짜 가족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왔는데 진짜 가족이랑도 떨어지거든요. 심리적으로. 아니요.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진짜 가족이랑도 물리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됐을 때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겠죠. 초반에 살짝 뭐 적응하는데 조금 보고 싶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친구들은 진짜 가족이다. 근데 진짜 가족이랑도 떨어진다. 여기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던 제가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삼총사가 아니고 이분의 마음 안에는 큰 공허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진짜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한때는.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거를 친구들이 와서 채웠겠죠. 채웠는데 지금은 물리적으로 그게 빠져나간 느낌을 받아서 다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했던 그때의 기억들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분리가 이렇게 심정적으로 어떤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따로따로 분리가 아니라 이제 둘이 같이 뭉쳤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물론 같이 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둘이 같이 뭉친 것이 뭔가 그 가족으로부터의 트라우마를 상기시키는 어떤 트리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연에 보면 이렇게 막 이모티콘 웃음 표시 같은 거나 뭐 히읗 이런 것들 네. 곳곳에 있고 글 전체가 뭐 되게 우울해 보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네. 자꾸만 우울해지고 이 세상에는 나 혼자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 다음에 가끔씩 울컥하고 눈물이 터진다. 너무 슬프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보면 약간 뭐 가벼운 우울 증상 이런 게 조금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딱 진단을 붙여가지고 기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상처가 있었고 네. 그 상처가 여기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상처를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잘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래서 내가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됐었고 그런데 그 친구 둘이 좋은 일이지만 자기랑 상징적으로 떨어지고 둘이 같이 살게 되는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얼마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겠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복잡한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지점을 과연 어떤 부분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친구 문제로 집중이 되어 있지만 어쩌면은 그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 그 부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스스로 저 마지막에 쓰셨어요. 독립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고 싶다. 뭔지 하여튼
독립이라는 그 과제라면 과제를 아직까지 내가 완성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마음으로 홀로 서는 법이 없겠느냐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있어도 위로가 안 되고 결혼을 하면은 나아질까 글쎄 이런 생각 들고 그 독립이라는 게 근데 참 써니는 독립했나요 지금? 어떤 독립이요? 뭐 인격적으로나 뭐 전 아직 글쎄요. 독립이라기보단 좀 이 30대 여자고 서울에 사는 직장이고 이제 정확한 30대 언제 초중반 후반 중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30대 초반인 것 같죠. 친구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따로 사는 거니까. 근데 저는 20대 후반까지도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고 30대 초반까지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삼총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내가 일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 더 돈독 좀 쌓이고 이러면서 조금씩 안정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독립 완전히 한 사람으로서 독립한다라는 거는 뭐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전 지금도 완전 독립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독립이다. 넌 이제 한 사람이 드디어 사람 됐구나. 뭐 이런 거는 기준도 없고. 맞아요. JYP나 아프님은 내가 정말 독립했구나 뭐 이렇게 느끼세요? 지금쯤은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뭐 진짜 어른이 되는 것, 음. 진짜 어른이 되는 게 독립한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비교할 수도 표현할 있을 것 수도 같아요. 있고, 네. 지금 어른인데 네. 진짜 어른은 이제 2차 성인 이거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동서남북이 4대 과제라고 있잖아요. 진짜 독립을 한다는 건 30대, 40대, 50대, 심지어 60대가 되더라도 진짜 성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진짜 성인기가 되는 건데 결국 진짜 성인이 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내적인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독립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의 독립, 네.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분이 어떤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심지어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이어서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서 똑바로 쓰는 것. 그다음에 배우자가 내 어떤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자녀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경력. 이 동서남북 4개에 대한 주제를 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비로소 온전한 독립을 이뤘다고 말하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동서남북은 만들어낸 말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말입니까? 동서남북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오. 그 4가지 주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융학파의 이론이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같이 사는 친구 있잖아요. 네. 그 두 사람도 의외로 불편해하고 그렇게 요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친구끼리 살다 너무 싸우게 돼요. 친한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연락이 온다. 이제 같이 살다 삼촌사님한테. 보니까 자꾸 막 불편하고 싸우고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우리 사이에 이러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같이 사는데 이제 전세 계약 기간 끝나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둘이 헤어지면 이 마음은 자연히 치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두 사람한테 빨리 남자친구 좀 소개시켜주고 결혼하라고 부추기고 아니면 이 삼총사님이 먼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두 사람한테 오히려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기대는 그런 마음을 이 두 친구한테 되게 많이 줬던 거잖아요. 약간 수거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살짝씩 이렇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씩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서 균형을 맞추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조금 덜 가까운 친구가 또 여러 명 생기면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네.
그러는 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